이번 시간에 이제 뭐 공부 방법, 여기 뭐 수강하셔서 이제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 또 청강하시는 분들 뭐 다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편하게 그냥 드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천 기술사 학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축 시공 기술사반 해서 저는 이제 아키 PM이라고 해서 제가 올린 글들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보면 영어로 올인원 건축 시공 기술사 이렇게 해서 조회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독하시고 거기 보면 주요 내용들, 공종별 직강, 가이드맵, 강의들, 그 다음에 또 관연도 문제 풀이했던 거 일부 영상들, 그리고 공부 방법들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132회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좀 설명드린 것처럼 그동안 또 강의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모든 거를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제가 얘기하는 대로 잘 쫓아봐. 근데 이제 본인들이 좀 어느 정도 하셨다는 분들은 본인만의 이제 고집, 아집 때문에 이 빨리 변화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듣는다 하면 그동안 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하라는 대로만 쫓아오시라. 여기 나와 있는 교재도 2년 동안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그러고 자, 여러분들이 건축 시공 기술사를 따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히 다들 있을 거예요. 이유 때문에. 그럼 어떻게 따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수석 1등 해가지고 따실 거예요? 요새 얘기하면 가성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가성비보다 그 뭐야, 이제 시간이 중요하다. 네. 뭐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제일 좋은 거는 60점 맡아서 최소한의 투자 가지고 빨리 따는 게 장땡이다. 자, 그러고 기술사를 따고 나서 저는 더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리가 돼서 또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아마 여기 계신 기술사님보다 현업에서 일 끝나고 기본적으로 제가 1시에 자면서 또 바뀌는 자료들 찾아보고 요거는 또 추가 강의 교재로 드려야 되겠구나, 단톡에 올리겠구나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따는 게 목표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학문을 연구하고 막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아까 기술사님 얘기했잖아요. 기사와 기술사의 차이점이 뭐냐.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뭡니까? 자, 유튜브 영상에도 제가 올렸어요. 공부의 범위, 깊이 얘기해가지고. 자, 기사와 기술사는 그레이드가 틀리죠. 자, 기술사는 산업계에서 최고인 거죠. 박사랑 동등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어떤 실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프로젝트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하면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서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박사라는 부분은 자, 건축학과의 어떤 박사님이야. 출제위원들에 지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 알아요? 구조도 알고, 설계도 알고, 현장 시공 실무도 알고, 마감도 알고, 토목도 알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본인의 연구 분야 하나 해가지고 요 깊이로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술사라는 부분은 지금처럼 건축이다 하면 안전, 그죠? 시공은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건설 관리, PM, CM, 그 다음에 구조, 건축, 토목, 그 다음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각종 인증, 인허가, 친환경 해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착공, 준공, 그 다음에 최종적인 그 건물의 라이프
라이프 사이클을 다 해서 해체 과정까지 가는 부분에 나와 관련되는 부분에 이 사람들의 업무까지를 알고 가는 그 범위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깊이는 현장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매뉴얼대로 나와서 이대로 했니 안 했니 체크하는 기사 수준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처럼 이 원인이 뭐지? 대책은 뭐지? 그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설계 시, 계획 시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구나. 아까처럼 복합방수다 하면 주로 프로젝트에서 최상층, 주차장 이런 데 쓰고 이런 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콘크리트 칠 적엔 이걸 관리해야 되고 시공할 때는 이게 포인트구나. 그죠? 자, 그렇게 가시는 부분이 바로 기술사다. 그래서 그 범위와 깊이는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시면은 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세요. 요거는 확인하세요. 요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쫓아오시면 빠른 합격으로 여러분들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 이력에도 봤지만 강의하기 전에 저도 이제 기술사 시험 문제 출제위원, 면접위원 다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 거기에 이제 어떤 분들이 활동하시는 줄도 다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교수님, 그 다음에 나란 일 하시는 분, 저처럼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가장 시간적으로 프리한 분들이 교수님들이죠. 그러다 보니 건설관리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좀 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의 출제 문제들이 또 나오는 부분들이고, 아무튼 교재에 보면 제가 해외 라이센스 PMP도 있었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터치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요번에 저도 국가건설기준센터에 이제 위원으로 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아무튼 실질적인 현장 내용과 최신 트렌드로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들 다 잊어버리시고 보라는 내용과 쫓아오라는 것만 가시라. 그거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취득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더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면 기술사 취득하고 하시라. 그리고 제가 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기술사 취득이 여러분들 최종 목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주시길 바래요. 자, 이거는 그간에 어떤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던 무대에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관문으로 들어가는 티켓이라 생각을 하시고 따고 나셔서 또 나의 어떤 최종 인생의 비전을 보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 엔지니어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가주시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보다 보니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소울 서퍼라고? 서핑 아시죠? 서핑. 자, 책도 많이 쓰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자,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여자고 90 몇 년생인가 이렇게 태생이고 하와이에 살았고 서퍼예요. 17살 때까지 각종 대회에 수상을 다 하고, 그러다가 17살 때 상어한테 팔이 물려서 한쪽 팔이 잘라갔고 피가 체내에 있는 피가 60%가 다 빠져서 생사의 고비까지 넘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좌절과 고민을 하다가 다시 그 서핑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한쪽 팔이 없다는 건 상당한 핸디캡인데 자기가 또 그 역경을 딛고 해서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인들과 겨뤄서 세계대회 1, 2위까지 간 뭐 그런, 그러고 또 상당히 태국에 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덮치고 했을 때도 가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자, 그래서 자, 32회 시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자, 지나간 것이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133회를 대비를 하면서 그 안에 1차 합격도 되는 거고 또 최종적인 2차 합격까지 가시면 된다. 자, 그리고 또 뭐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전쟁은 워, 전투는 컴뱃. 그죠? 조기수사님 차이점이 뭐예요? 전쟁을 이유에서 전투를 하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132회라는 전투에서 한 번 실패를 했다고 전쟁에서 진 거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10번의 전투를 치르다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빠른 분들은 한 번의 전투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에도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첫째는 멘탈이다. 두 번째는 전략이다. 세 번째는 전술이다. 자, 멘탈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감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좌절에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구체적인 우리가 현장도 프로젝트를 최초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정 공정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늘 수강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시험이 133회가 며칠이죠? 네? 90일?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럼 3개월 정도 남았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늘 추천하는 400시간의 시간은 확보가 됐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 데일리로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짜시라고. 제 경험으로 보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짜투리 시간까지 포함해서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하시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환경에 가서 점심만 먹고 점심시간에 나는 공부를 하고, 그죠? 출퇴근할 때 30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한다? 유튜브 틀어놓고 하시고, 동영상 강의 들어가면서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 얘기. 그래서 자신감을 잃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보면 3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절대 기술사에서는 벼락치기보다는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지속적으로 가고, 어느 분들 보면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하다가 어느 날은 필 받는 날은 새벽 4시까지 하면서 저한테 카톡이 와. 교수님 이거는 뭐예요? 그러고 또 손나. 그건 안 된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기술사 공부는 지금처럼 기본적인 암기로는 안 된다. 개념을 이해하시고 응용을 해서 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뭐 토목공사다, 지정공사다 나눴지만 그 영역들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갖다 쓰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탑다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디에 부속된 항목의 시험 문제예요? 기술사님, 탑다운. 해보셨나? 공사? 자, 기초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PRD니까 지정공사도 해당돼. 그 다음에 탑다운은 흙막이로 이야기하면 스라브 지지공법이야. 거꾸로. 토공사도 돼. 그 다음에 또 PRD 철골 기둥을 세워서 SPS는 또 철골 보루에서 구조물이 형성되니까 철골 쪽도 터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콘크리트는 역타잖아, 역타. 수평 구조물 치고 수직 구조물은 또 슬립을 통해서 타설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주가 철골이다 보니까 뭐 내와 피복. 방수에서는 그럼 뭐 수직 조인트는 뭐 어떻게 관리하고.
자, 종합 선물이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가고 답안 작성할 땐 여러분들이 여기 거 끌어다 저기 거 끌어다 묻는 질문에 맞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수준으로 가셔야 된다. 자, 근데 여기 한 것처럼 자, 1년 공부했고 2년 공부했고 근데 그 공부 방식이 틀려. 지금처럼 출제 의도가 틀린데 나는 그냥 고집대로 출제위원은 A 질문, B 질문 했는데 그 질문에 답 안 하고 내 얘기만 쓰면 몇 점을 받겠어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라고. 그거를 빨리 탈피하시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7번의 독서법. 자,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예를 들면 다음 주에 토공사 강의를 해요. 그 제가 강의 드리는 거에 새로 공부하시는 분, 또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지만, 과연 100% 다 이해하실 분이 있을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주엔 지정공사를 하니까 100% 토공사 거는 이해를 하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겠죠.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거보다는 이해 못하는 거는 못하는 것대로 남겨놓고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라.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를 하신다. 그래서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대로. 그래서 7번만 정독을 해봐요. 그러면 다 알게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뭐 요새는 좀 덜 나오지만, 이따금 TV에 보면 뭐 생활의 달인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한쪽 분야에 10년만 근무하면 거기서 내가 최고가 되고 달인이 돼. 여기 제가 쭉 보면 뭐 연배 차이들도 좀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10년 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주는 자격증이에요. 그만큼 실무에서 경험을 했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 어떤 이런 문제가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분이 가지고 계신지를 1차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필기로, 2차 시험은 저랑 지금 대화하고 질문 던지는 것처럼 해서 기본 자격이 되시는구나. 그 여러분들이 왜 못 답니까? 그죠? 건축을 전공하시고 지금 뭐 식품 영양 기술사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다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트레이닝, 생각의 구조만 좀 바꾸고 답안 작성하는 훈련 하시고, 네? 그 다음엔 제가 지금도 그러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2차 시험 대비라고요.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은 기간이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러고 1차는 글로 표현하는 거고 2차는 이렇게 답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 때도 계속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꾸 답변하는. 글은 잘 써도 또 이게 말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략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 들어가서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하시라. 그래서 매주 챕터별로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음 133회 합격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400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루 데일리의 스케줄을 짜시라. 그리고 요새 보면 다 대부분 주 5일째 근무니까 뭐 토요일 같은 정도 평일날 내가 뭐 회식이 있어서 못했다. 그럼 뭐 캐치업 하도록 뭐 4시간을 더 하든가 그렇게 가서 면밀한 계획을 짜서 우리가 공정관리하는 것처럼 현재 어해든지 비하인든지 얼마만큼 쳐졌는지 그럼 몇 시간을 더 확보해서 가야 되는지 그렇게 좀 계획을 짜보시라. 자, 그리고 카페에도 제가 또 올려놓고 관연도 문제 뭐 파일들 넣어놨지만 자, 아니 아닙니다. 그러고 우리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자, 그래서 관연도 엑셀 파일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녹색, 그 다음에 뭐 노랑, 적색, 녹색. 이거 내가 충분히 알아. 뭐 문제 답 쓰면 내가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노란색, 요거 조금 뭐 설명 듣고 하면 요건 내가 좀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 것 같아.
적색. 아, 이거는 전혀 생소한 개념이야. 자, 이렇게 해놓으면 뭐 철골 부분, PC 부분, 콘크리트 부분에 아, 내가 지금 알고 가는 게 이거고 이거구나. 그러고 지금 관연도 문제에서 엑셀 파일에 올린 게 보면 100회부터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돌고 돌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가 약하고 내가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고, 예. 그리고 여기는 강점보다는 좀 모르는 부분을 내가 좀 해봤던 것처럼 알고 가는 쪽으로 가는 방향성을 잡아 주셔야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강의 때 학원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현장적인 실제적인 얘기, 그 다음에 다른 기술사님보다 좀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술적인 측면으로 가면 첫째, 특히나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기구부터 빨리 내일이든 대형 문구점 가서 하나를 결정을 하시라. 자, 그래서 이제 얘도 보면 유성 계열, 수성 계열. 뭐 저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어느 기술사님은 지금도 보니까 그 펜탈 수성펜으로 쓰시더라고. 그것도 또 상당한 강점이 있어. 그리고 제일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여기도 계시지만 뭐 제트 스트림 뭐 이런 거 해서 기왕이면 유성 거도 보면 요새 볼펜 똥도 안 나오고 뭐 필체도 좀 선명하고 속도도 좀 빠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0 정도면은 좀 좋겠다. 너무 이게 또 여기 보시지만 글씨가 또 가늘어서도 이 이제 채점위원들 볼 때 눈에 탁탁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결정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추천도 받고 비교도 하셔서 빨리 구입을 하시라. 그래서 한 50자루면 50자루 그렇게 구입을 하시고 그 잠깐 하나 줘봐요. 조 기술사님. 예, 저도 이거 보니까 뭐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닌데 좋아요. 이거는 지워져.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입을 하시고 공부할 때도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업무 보실 때도 그 필기구 하나로만 하시라. 자, 왜냐하면 시험들 보셨지만 내용을 아무리 알아도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하고 싶은 거를 내용 정리가 안 됐다 쳐도 이 쓰는 속도가 늦어서 못 쫓아가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필기구도 영향을 끼친다. 자, 그 다음엔 필체는 또 어때야 될까요? 첫째, 상대방이 알아봐야죠. 그리고 또 속도가 좀 빨라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필체도 여기 이제 쭉 보다 보면 뭔가 좀 내용을 썼지만 느낌이 와요. 저게 자신이 있어 보인다, 자신이 없어 보인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고 뭐 저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필체가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요런 양식이 있어요. 요런 양식. 그래서 요거를 아주 흐리게 복사를 해서 사무실에 업무 볼 때도 그러고 여기다 맞춰 쓰시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약간 15도씩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속도도 좀 빨라지면서 상당히 상대방이 볼 때 자신감 있는 그런 글자체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문서 기획이라고 보시면 돼. 그죠? 자, 그래서 용어는 지금 보면 답안지 한 장, 그 다음에 서술은 3장, 조금 좀 내용이 많아서 내가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 4장. 이걸 넘지 마시라고. 그 안에 딱 정리하는 트레이닝을 하시라고. 그죠? 4장, 5장 쓴들 어때요? 반대급부는 엄한 내용 괜히 써서 감점될 우려가 또 있고
아무리 거기서 분량을 많이 쓴다고 100점을 줄까요? 그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페이지에 그렇게 3장을 논술 쪽에 그림 그리고 쓰는데도 23분 가지고도 벅찬데 한 페이지를 더 썼어.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 쓸 시간이 없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분량은 딱 그렇게 맞추시라. 그리고 이제 요즘 시험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대제목을 어떻게 작성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문제에서 정해주잖아. 1번 질문, 2번 질문.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질문에 맞는 내용들을 대제목 끌고 가고 거기에 중제목 어떤 내용을 내가 보여줄 건지 그렇게 가시라. 자, 그리고 동양화하고 서양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기술사님? 여백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동양화 같은 경우에는 중요시되는 거 하나 딱 그리고 여백을 좀 하는 거 같고 서양화는 꽉 채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거로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백의 미. 여기 보세요, 여기. 빽빽하니 글로해서 저게 뭔 내용인지 보이냐. 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정의하면 딱 3줄로 가고 뭐 한 칸을 띄든 뭘 하든 그림으로 해서 좀 포인트 잡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말하자면 자, 여러분들의 어떤 용어 문제예요. 한 페이지로 가서 그 답안은 말하자면 회사 생활할 때 사장님한테 결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문제가 뭐고 내 생각은 이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해서 상대방이 보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보고서 내용만 보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그래서 글과 그림과 때에 따라서는 비교표와 때에 따라서는 플로어 차트와 그 다음에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게 아까 출제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궁금해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이거는 이겁니다. 네. 자, 그렇게 가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 트레이닝들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기 때문에 매 강의마다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쫓아오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보면 자,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 보면 서브노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서브노트가 중요할까요? 아니요. 왜요? 그 시간에 더 해줘. 혹시 서브노트 좀 만들어 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서브노트라는 거의 개념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 핵심 내용들은 압축을 해서 강의 교재에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 계속 변하는 환경 때문에 현장 실무 바뀐 지침들은 또 계속 추가 교재로 배포를 해드려. 자, 그리고 건축 기술 지침에서 제가 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통째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깊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 그러면 제가 본교재, 추가 교재, 건축 기술 지침에 이거 보세요 하면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교재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마시라. 분해를 해라. 스리링 바인더로. 그래서 추가 교재 갖다 꽂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 서머리한 거 갖다 꽂고 그렇게 하면 그게 서브노트예요. 근데 이제 일부 보면 저번에도 설문 올렸지만 공부하시는 기술사님들 보면 서브노트 만든다고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하시는 거예요. 5개월, 6개월 동안. 근데 그 서브노트가 보면 지금처럼 공부한 내용들을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게 아니라 모범 답안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만든 거야. 그거는 아니다. 그거 만들다가 지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용어가 중요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CIP가 뭔지를 모르면은 CIP 시공 순서도 모르는 거고 시공시 유의사항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용어와 논술이 별개는 아니다. 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의 답안은 차별화. 고득점으로 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답안의 목표는 몇 점으로 가셔야 된다고 제가 했죠? 60점이 만점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야지 아까처럼 다 못 채운 문제 60점 미만으로 받은 것들을 저기서 커버리지에서 에버리지 60으로 해서 가성비 좋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고득점 차별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최신 내용들, 기준들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건축 시공 기술사잖아요. 시험 문제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아까 복합방수 설명한 것처럼 현장에 계시든 감리를 하시든 공무원으로 계시든 실질적인 현장 내용들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그 아이템들을 써주셔서 현장감 있는 답안을 가셔서 고득점 차별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건축기술지침에 보시라는 내용, 드리는 자료들 그걸 정리해서 매번 챕터마다 중요한 내용들 숙제를 내드리면 그걸 하나씩 만들어 가시라고. 그러면서 기존 회차에 강의 들었던 분들도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더 답안이 성장했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자,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니죠. 그죠? 근데 불가능한 시험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방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멘탈을 가지시고 공부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카톡에도 드렸지만 자, 열심히는 하시되 좀 4차 산업혁명의 지금 기술들이 우리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하게 일해, 스마트하게 공부를 해라. 자, 요번 시험에 한중 콘크리트가 나왔는데 저거 중요하니까 133에 한중 콘크리트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33회 출제 예상까지 제가 자료까지 배포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계시는 분들 제가 보면 어쨌든 동강 부분도 같이 수강을 하시면서 자, 다음 회차에 합격한다는 거를 1차 목표로 잡으시고 한번 400시간 3개월 동안 집중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기존에 봐셨던 분들 얼마만큼 내가 성장을 했구나 좀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보면 요새 워낙 이제 환경이 복잡해지니까 한 2년 안에 목표로 갔는데 저는 여기서 늦어도 원사이클 1년으로 하셔서 합격하시는 걸 목표로 좀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자, 항상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이유는 취득이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리소스, 자원과 시간과 돈을 집중 투자하셔서 빨리 취득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제가 뭐 열강을 하고 좋은 자료를 드린들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시면 그건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많은 시간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 없으십니까?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